자, 원리합계 우리 쌤 설명을 조금 해서 문제 푸는 거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건데 정의 자체가 요거 원금과 이자를 합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리합계 내용이 막 복잡하고 예전에 뭐 상환 문제 뭐 연금의 현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원리 합계를 등비수열의 합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나올 것 같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일단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뭐 입금을 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뭐 뭘 했을 때 이자를 주는 방법이 있다. 이자법이라고 하지 뭐. 이자를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지. 단리법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딱 이자를 정해주고 그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자를 계속 매년 똑같이 줄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까? 만약에 원금이 A1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원리합계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원금은 쌤이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자를 R로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회차를 N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 그래서 요거 머릿속에 하나 쫙 넣어놓고 이제 따라오면 된다. 알겠지? 단리법은 첫 달에 A1을 내가 돈을 집어넣으면 둘째 달에 이자를 R만큼씩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AR이 돼. 정리하면 A에 1 플러스 R. 그러면 세 번째 달에는 여기에 다시 또 요 원금에 대한 이 이자를 또 계속 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쳐주는 거거든. 단리법은. 그러면은 A에 1 플러스 이렇게 적절할까? A 플러스 AR을 또 한 번 더 주겠지. 그럼 얘는 A에 1 플러스 2R이 되겠지. 그럼 단리법으로 만약에 내가 이자를 받으면 결론적으로 N 회차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A에 1 플러스 N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이야기가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 단리로 예금하는 경우 우리는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았는 그 총 합은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법은 뭐냐 하면 이자를 그 곱절로 주는 거예요. 곱절로. 그 전달에 대한 원금이 원래 A1 있어. 그럼 한 달이 지나면 A 더하기 AR이 이자가 되겠지.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이건 첫째 그 한 달만 지나는 거는 단리법, 복리법이 똑같아. 근데 둘째 달을 지나면은 둘째 달은 어떻게 되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요 돈을 다시 원금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에 다시 이자를 주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다시 R을 처리를 하는 거지. 요렇게. 그럼 공통인수 묶어서 정리하면 A에 1 플러스 R로 묶어내서 1 플러스 R이 또 생기니까 제곱이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면 N 회차가 지났을 때 첫 번째 회차가 지나면 여기가 1이고 두 번째 회차가 지나면 여기가 2가 된 걸 보아하니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복리로 계산했을 때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건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사실 복리 장난 없네? 복리 장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은행 가갖고 이자를 복리법으로 계산해서 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단리법과 복리법은 이 이자 R이 있잖아. 요 R이 크기가 달라. 얘는 5% 이자 이런 얘는 0.3% 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물은 N 회차가 지났을 때 은행에서는 땅 파서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것들은 거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하다라고 난 알고 있어서 복리법이든 단리법이든 어쨌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여담인데 단리법은 생각을 해봐. 단리법은 우리가 은행에 이 이야기를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은행에 이제 적금 넣으러 가자. 적금. 우리 적금을 좀 넣으러 가야 되겠다. 자,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조금 하자. 뭐냐 하면, 은행에 가면 우리가 그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금이 있고요. 예금. 예치시켜 놓는 거예요. 적금이 있어요. 적금. 그러면 예금은 엄청 큰 돈을 최소 5천만 원입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뭐 5천만 원 정도의 금액, 어머 어디 갔나? 5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그 은행에 돈을 줘야 얻는 거야. 그냥 밀어 넣어 놓는 거야. 안 쓰겠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돈을 밀어 넣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 이자를 단리법으로 줄 수가 있고 복리법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적금은 쬐끄만 돈을 매달 돈을 이제 일정 금액을 넣을 거야. 그럼 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데, 사실은 큰일 없으면은 적금은 단리법과 복리법이 계산은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단리법 계산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이자는 무조건, 적금은 무조건 복리로 계산이 돼. 왜냐? 예금은 5천만 원, 뭐 5천이든 뭐 6천만 원이든 막 돈을 일단 다 밀어 넣잖아. 그럼 돈이 끝난 거야. 내 손에서 나갈 돈은 다 끝난 상태에서 은행에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놀면서 생기는 그 이자를 우리한테 단리로 줄 건지 복리로 줄 건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해서 준다는 거고, 적금은 중간에 내가 만약에 아까 이자율이 차이가 난다 했잖아. 단리법 이자율은 세단 말이야. 근데 이 센 이자율을 쳐가지고 만약에 적금을 넣어준다 하면 은행은 진짜 파산. 그 돈을 겁나 큰 이자율로 한 석 달 내고 나 이거 안 할래요 하면은 그만 해지할래요 하면은 해지해줘야 되잖아. 해지해주면은 그 단리법에 대한 그 비싼 이자를 다 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적금에서는 단리법 계산이 있을 수가 없다. 복리로 계산을 할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적립금의 원리학계, 적립금은 복리로 계산한다라고 문제 다 말을 할 거란 말이지. 문제에서 말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이 계산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적금의 복리 계산만, 원래 예금의 단리 계산, 예금의 복리 계산, 사실 예금의 단리 복리 계산 아까 쌤이 적었던 단리법 요 공식 그대로 넣으면 사실 그 계산이 되거든. 그래서 요런 계산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은 교육과정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고, 적금의 복리 계산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마무리 해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문제에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적금의 복리 계산을 한번 생각해보자. 은행에 있었어. 은행에. 여기 은행에 있었고, 선생님이 겁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5월 1일은 노동절이니까 안 되고 5월 며칠 해야 되나? 5월 4일 날 은행 문 여는 날 선생님이 월 초에 간 거야. 초에 돈을 은행에 넣으러 갔어. A1을 넣으러 갔거든. 그래서 은행한테 가서 저 적금 넣을 거예요. 돈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초에 돈을 A1을 넣어놨어.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 기다렸더니 은행은 이걸 쇠가 빠지게 다 쓰고 이자를 마지막 날 썼는 거에 대한 이자를 정산해서 마지막 날 이렇게 톡 던져주거든. 근데 쌤이 좋아하는 우리 선호 씨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은행에 돈을 넣으러 갔는데 은행에 돈을 마지막 날 줘여놨어. 그리고 이 사람은 넣자마자 다음날 이자를 받은 거야. 저런. 선호씨 그래 안 봤는데 세상 껌빵하네. 그래서 어쨌든 이자를 바로 요래 받아 먹은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은행 앞에서 이렇게 울었어. 대자로 넣어가지고 이래는 못 산다 하면서 막 운 거야. 이렇게 막 이자는 나는 한 달 내내 A1 못 쓰고 이 김선호는 바로 돈 줘 받고 이거 이래 못 산다 하니까 여기 이제 은행에서 아저씨가 나온 거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자 따라 들어오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가르쳐줬는데, 초에 돈을 내면은 이 초에 돈 같이 우리가 A1을 넣었거든. 선호랑 나랑. 근데 이 A1을 넣었을 때 은행에서 첫째 항으로 A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첫째 항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쳐서
A에 1 플러스 R 요걸 첫째 항으로 쳐주겠다는 거야. 우리 김선호 씨는 첫째 항이 그냥 그대로 A가 되겠지. 그 첫째 항 요렇게 쳐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리 계산에서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복리로 계산을 하면 요렇게 매년 1 플러스 R이 곱해지고 있는 거 보이나? N회차로. 그래서 실질적인 공비가 R이 아니라 1 플러스 R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또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고 얘는 공비는 똑같겠지 뭐. 공비 1 플러스 R이 되고 그 다음에 회차는 N 회차이 들어갈 거야. 회차는. 그러면 얘는 요걸로 만약에 등비수열을 합을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여기다 써야 되겠다. 공비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우리 등비수열 합 공식 뭐니?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공비 실질적인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을 요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고 요렇게 계산해서 식 정리하면 촤촤 없어지면 식 정리했을 때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첫째 항을 A로 계산을 했을 때 첫째 공비가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공비 실질적인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랑 차이가 뭐냐? 얘는 초에 넣기 때문에 기수불이란 용어를 쓰는데 요즘 용어는 안 나오고 매달 초에 돈을 넣는다 하면 첫째 항이 요렇게 돼야 된다고 알고 있으셔야 되고 매달 말에 넣는다 하면 첫째 항 요렇게 돼야 된다. 공비랑 해차는 다 똑같고 SN에다가 집어넣어서 식 계산하면 이게 바로 원리합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볼까? 연이율 12%래. 12%면 실질적인 공비는 얘는 다시 쓰면 사실 100분의 뭐 0.12거든. 그럼 실질적인 공비는 1.12가 공비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돈을 언제 넣는지가 중요한 거야. 매년 말에 돈을 넣는데 매년 말에 돈을 넣으면 요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걸 이용할 거니까 매년 말에 넣으면 첫째 항은 10만원씩 넣는다 했잖아. 이거 첫째 항. 그 다음에 10년 동안 넣는데 그러면 회차는 10 회차. 그럼 요걸로 등비수열을 합쓰면은 공식 쓰면 SN은 S10은 S10은 1.12 마이너스 1에 첫째 항에 1.12에 10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외워라 있는 공식이 그래서 매년 초에는 이렇게 첫째 항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매년 말에 넣을 때는 요런 공식이 나와서 공식 외워라 했을 거라고. 요거 계산하면 답일 거라고. 한 번 더 해볼까? 연이율 10%야. 그럼 실질적인 공비는 뭐야? 1.1. 그 다음에 매년 말에 30만원 낸대. 그럼 첫째 항은 30. 10년 동안 회차는 10. 요걸로 공비. 요거는 실질적인 공비. 그 다음에 첫째 항은 30. 그 다음에 회차는 10. 그럼 S10은 실질적인 공비 마이너스 1에 첫째 항에 1.1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뭐 계산하면 0.1에 계산을 끝까지 해야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계산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저 원리학회는 계산 끝까지 몇 번은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0.1분의 30 곱하기 1.6이 될 거고 여기 요렇게 가면 16 곱하기 30이니까 368, 3일 480만원 되겠지. 이렇게. 매년 말 말고 있잖아. 초에 돈 내는 걸로 해볼까? 여기 있네. 자, 월 이율이 2%고 1개월마다 복리로 초에 돈을 낸대. 그럼 실질적인 공비는, 실공은 월 이율이
2%니까 1.02가 되겠다. 그 다음에 개월마다 매년 초에 돈을 낼 거야. 초에 돈을 내면 그 첫째 항은 10, 100, 1000, 만 원씩 1.02 이게 첫째 항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회차는